안녕하세요. 토호팁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팁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에서의 자동이체와 공동주택의 자동이체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하고 달리 비영리 단체죠. 그래서 조금 아파트와 기존에 했던 업무가 좀 자세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제일 먼저 자동이체 신청은 크게 카드와 은행이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로서 카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부과하면 그 부과된 금액만큼 자동이체가 신청이 잘 되죠. 근데 집합 건물은 영리에 가까운 비주거용 건물이다 보니까 수수료가 음식점하고 비교하시면 음식점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 그 음식점에는 공급가하고 부가가치세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점과 같이 우리가 지급을 할 때 카드 수수료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거의 모든 은행이 자동이체가 되는데요. 집합 건물이나 아니면 특히 지상 같은 경우는 국민이나 신한은 자동으로 다른 은행과 똑같이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요. 관리단이나 아니면 명의자가 은행에 가서 계약을 하고 자동이체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데스크라는 곳에서 이미 기존에 은행들한테 아파트에 대한 자동이체는 우리 쪽으로 벤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비영리 쪽으로는 기존의 은행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아파트처럼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즉 연결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아서 국민과 신한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과 신한은 저희는 관리단이 형성되면 그때 은행과 직접 계약을 해야 되고 그 외에 뭐 기업은행이라던가 우리은행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은행들이 있어요. 뭐 대구은행, 토스뱅크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아파트뱅크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정해진 은행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국민과 지금 현재 신한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는 추후관리단이 형성이 되면 따로 별도로 계약을 해서 자동이체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요게 조금 달라요. 이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추측은 그래요. 원래 아파트 데스크가 은행은 거진 다 했는데 집합 건물이나 아니면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시장의 폭을 확실하게 넓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들은 아파트 데스크에 수수료를 주는데요. 아파트 데스크는 공동주택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호가 숫자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1동, 101호, 뭐 601동, 301호 이렇게 숫자 조합으로 이루어져서 은행들이나 한전에서는 그 코드가 숫자로서 그거를 자료를 주고받기가 쉬워요. 근데 집합 건물은 영어로 이니셜이 되어 있어. 예를 들면 A동 101호, 뭐 C동 301호 이렇게. 은행에서는 그 숫자로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주민한테 전화를 받으면 입주사한테 또는 입주민한테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위에 것까지는 아파트 데스크에다가 물어보면 좀 빠른데 요거 코드에 대해서는 아파트 데스크에도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어디서 그 전산 업체에서 받았다고만 얘기하지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달라고 하면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해가 금방 빨리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화면으로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군더더기 설명은 길어졌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관리에 XPRP에 두 번째면 동호 생성이란 카테고리가 있어요. 단지 관리에 동호 생성. 거기 들어가면 조회하면 지금처럼 이와 같은 아무 상황이 없는 걸로 보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단지 보기가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서 보면 조회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한전과 그 옆에 면적들인데 이 면적은 필요는 지금은 없고요. 동호가 지금 같은 건 저희는 F동 B101호 이렇게 되는데 일단 B는 어려우니까 좀 쉬운 호수를 먼저 보고 만약에 입주민이 물어봤어요.
내가 F동 802호인데 은행에 갔더니 800 F동 자체가 없더라. 이거 어떤 걸로 해야 되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 단지현황 들어와서 한전이나 아파트도 똑같이 자동이체는 여기 동호가 똑같이 동호로 숫자의 조합이라서 똑같은데 집합 건물 이와 같이 영어가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얘네는 F동을 1동으로 인식하는 거고 한전이나 은행에서는 호는 그대로 802호로 가는데 숫자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정렬돼서 소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만약에 내가 F동이 802호다. 그러면 자동이체는 무슨 동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 대표님 F는 1동 802호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있어요. 지하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숫자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B라는 것은 또 알파벳이잖아요. 그건 또 숫자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전산에서 이거를 또 세팅을 앞에 있는 B는 자 F는 1이니까 1동이죠. 그리고 B101호는 B를 9로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B는 9기 때문에 B101호는 9, 101호로 해야 돼요. 그래서 1동 9101호, 91015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F동이 아니고 또 다른 동을 한번 보여드리게. 하나만 더. 만약에 내가 R이다. R동이다. 잠깐요. 여기 R이자. R동이고 내가 101호다. 그러면 R동 101호인데 그러면 나는 동호가 뭐냐 물어보면 2동 101호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당황해서 바로 응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요거를 안다면 이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분이 그 은행 창구 직원한테 물어봤을 때 아 그걸 하시면 됩니까? 하면 일이 수월하게 잘 끝나요. 근데 혹여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은 한번 꼭 해보시고 만약에 그 고지서가 발부되면 자동이체를 물어보러 오는 호실들이 있겠죠. 그럴 때는 미리 한번 알아봐 놨다가 이분들한테 바로 응대를 해드리면 아 얘가 좀 수월하게 업무 처리를 하는구나 라고 좀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무에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사소하지만 작은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놓는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루를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은행에 창구에 고객이 가면 자동이체 하겠다고 그러면 어디에 있는 공동주택이건 집합건물이건 주소지를 먼저 물어봐요. 그럼 은행에서는 주소로 그 단지를 검색하는데 주소로 단지가 검색되지 않을 때는 왜냐하면 가운데 도로가 있어서 여러 개 나눠져 있는 주소지가 있는 경우는 도로명 주소가 다르겠죠. 그럴 때는 이분들이 당황하고 창구 직원이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봐 드려야 되냐? 우리가 XPRP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단지 코드 5자리 있죠. 로그인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들어갈 때 아이디. 그 단지 코드에 있는 번호 5자리가 바로 은행에서 인식하는 코드입니다. 우리 단지를. 그래서 그 단지 코드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동호는 집합 건물은 반드시 확인해서 구분 소유자 또는 입주사한테 안내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카드 자동 이체되는 게 어렵지 않고요. 비영리 단체인 그러니까 아파트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은행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도 없어서 자동이체가 문제가 없는데 집합 건물은 영리에 가깝기 때문에 카드는 수수료가 발생해서 자동이체 신청이 어렵다. 그리고 정해진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은 알아봐서 입주민한테 안내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되는 거는 그때는 관리단이 형성되면 계약을 하셔서 자동이체 신청을 받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만 숙지를 잘 해주신다면 물어봤을 때 대답은 좀 수월하게 빠르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